자, 50페이지 보면은 그게 맨 위에 기출 문제 있어요. 기출 문제. 자, 이렇게 놓더라.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매너세의 표준세율. 표준세율 밑줄 거쳐요. 틀린 것은 있는데요. 1번이 전세건이죠. 그리고 뭐냐? 설정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전세건 말소인지 전세건 설정인지 조심하라고요. 그러면 설정이니까 전세 금액을 확인하시고 전세금 밑줄 껐죠. 예, 그리고 첨부는 2 설정행위.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이거는 소유권이잖아요. 그럼 소유권은 우리가 뭐 유정상이죠. 자, 취득세율 유정상이죠. 그럼 어디에요? 무릎이죠, 무릎. 그럼 2.8인데 그게 2%를 빼요. 그러면 1000분의 8이 나오겠죠. 그래서 또 부동산 가입 밑줄 껐죠. 그죠? 항상 삼박자를 연결하라는 거죠. 삼박자는 무슨 소유권이고, 그다음 소유권은 부동산 가액이고 1000분의 8이다. 그다음에 3번이 지역권 설정이죠. 그럼 지역권 설정은 뭐다? 요역지 가액 1000분의 2죠. 그다음 임차권 설정은 임차 보증금 틀리죠. 내가 아까 조심하라 했죠. 월 임대차 금액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틀리고요. 5번은 저당권은 채권행위죠. 설정은 그냥 채권 금액이다. 만약에 저당권 말소 등기하면 뭐라고요? 그때는 건당 6,000원 해야 되고요. 자, 됐습니다. 그다음 6번 가죠. 등록 매너세의 부과 징수 있는데요. 자, 1번이 등록에 대한 등록 매너세 납세지가 있어요. 이거는 취득세의 납세지와 등록 매너세의 납세지는 취득은 뭡니까?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을 행사한다. 그럼 소유권의 행사하는 장소를 생각하면 되고요. 등록 매너세도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럼 권리를 주장하는 장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넘어가고요. 2번 물건 소재지. 2번 이외의 납세지는 뭐다?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 5번 있죠. 3, 4, 5번은 전부 다 별표시 한 개씩 해주세요. 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둘 이상 줄 거세요. 등록 매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 줄 거세요. 부과할 수 없다 하세요.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 줄 거세요. 등록관청 소재지. 밑줄 전체 거지 말고 내가 지금 불려주는 반복하는 거 있죠. 그게 줄 거예요. 둘 이상이다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부과할 수 없다 줄 거세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 소재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채권 있어요. 담보 있어요. 역시 앞에 뭡니까? 둘 이상 저당권 줄 거세요.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뭐다? 하나의 등록을 본다. 줄 거세요.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이걸 각각 이렇게 잘 놉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예,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줄 거세요.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자, 그럼 3번은 거기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겠죠, 그죠? 3번은 그런데 4번에 보면요, 그 원 4번에 보면 이런 거죠. 아까 내가 자 보세요.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 갑니다.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게 뭐죠? 저당권 설정이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 내가 A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A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면서 내가 얼마 빌리냐 돈을 빌린 것이 있어요. 그걸 채권 금액이라 했죠. 채권 금액. 그럼 내가 빌린 돈은 1억입니다. 1억. 그럼 1억인데 이 담보물권자에게 3억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담보물 가치가 되죠.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몇 프로죠? LTV 비율이죠. LTV. 1차 공부 안 하면 모를 거고 2차 공부하면 알 거죠. 예, 융자 비율이죠. 저당 비율이죠. 그리고 LTV 비율을 하죠. 그게 몇 프로다? 60%라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요 부동산 가격 60%면 충분하잖아요. 3, 68이니까. 그래서 이 금액 되다 말이에요. 그럼 한 개의 담보물건이 돈을 빌리는데 한 개의 담보물건 제공되죠. 그러면 이 채권 금액에 대해서 얼마다? 채권 금액에서 1000분의 2가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이니까. 되나요? 그런데 내가 돈을 빌리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냐? 10억이다. 그러면 담보물 하나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너가 이거 가지고 돈 10억 빌려 없어. 나는 부동산이 많아. 그런데 A 담보물은 3억짜리고
비담보물이 또 있어요. 비부동산. 이 비부동산은 4억짜리입니다. 그럼 두 개라도 안 되죠. 또 C부동산이 있어요. C부동산이 4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도 조금 어중간하죠. 예, 근데 D부동산 또 있어요. D부동산이 5억짜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10억을 빌린 데 있어서 담보물을 제공할 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담보물이 제공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같은 채권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채권이잖아요. 같은 채권이니까. 됐나요? 담보를 위해서 몇 개의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한다 했죠. 두 개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죠. 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저당권 설정은 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채권 금액에 부담하는 세율이다 말이야. 채권 금액에 1000분의 1을 부담할 거라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담보물이 여러 개라서 이 담보물하고는 금액하고는 관계없다고요. 오로지 10억 이에 1000분의 1을 부담할 거라고요. 됐나요? 그럼 납세지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같은 관할이 있으면 관계없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는 요거는 울산에 있고 하나는 부산 해운대에 있고 하나는 대구 수성구에 있고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을 수 있다 그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요거를 처음으로 등기한다면 이 납세지로 하라 말이에요. 자, 이거는 울산에 있고 이거는 부산에 있고 이거는 대구에 있고 이거는 창원에 있다면 알겠어요? 내가 처음으로 등기하는 부동산을 납세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왜 각각이 아닙니까? 각각이 아닌 것은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1000분의 1을 내겠죠. 그래서 각각 등기 등록이 아니라고요. 이거를 보고 등기하는 거니까. 하나의 등기 등록이다. 명심하시고 그럼 각각 등록이 아니다. 그리고 납세지는 어디다? 처음 등기하는 등록 간청 소재지다. 됐죠? 자, 됐고 이제 5분 갑니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말이야. 줄 것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여기서 등록 면에서는 오로지 모른다 하고 묵비권 행사는 무조건 등록 간청 소재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와 비교를 한 거예요. 5번은 취득세와 비교가 되는데 취득세에도 취득세의 납세지가 불분명합니다 말이 나와요. 그럼 어디 할까요? 그는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알겠나요? 등록 면에서는 납세지가 불분명하면은 등록 간청 소재지인 시군구가 되지만 되나요? 취득세는 뭐다? 취득세의 납세지가 불분명합니다. 뭐면 뭐 한다고요? 취득 물건 소재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가로 2번 갑니다. 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신고 납부는 원칙이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이라는 것은 뭐냐?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기간이 없어요. 왜? 등록 면허세는 엄격한 형식주의로서 재산권에 대한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그 사실만 가지고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 한다? 설정, 변경, 소멸의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등록하기 전에 내는 수수료 성격이라고요. 그래 기간이 없어요. 근데 앞에 우리 취득세는 어땠어요? 취득세는 실질주의 과세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을 부담해야 되죠. 그래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한 날이 있으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있죠? 되나요? 예. 자, 그다음 예외 갑니다. 예외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때는 취득세와 동일하네요. 취득 후, 등록 후 변경이 발생했다. 그 변경은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일반 과세가 중과세가 됐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 후 추가 대상이 됐습니다. 추징 대상이. 그럼 이때 내는 건 이미 등기가 됐죠. 등기된 물건에서 세금 낼 때는 그때는 기간이 60일이 부여됩니다. 자, 처음은 기간이 없고요. 자, 그 다음 3번 특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 신고 기간, 법정 기간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이거를 무슨 제도로 하냐? 간주 신고 제도라고요. 무슨 제도? 간주 신고 제도. 등록 면에서는 인정하지만 이거는 취득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원래는 우리가 신고를 먼저 하죠. 그럼 여기 신고는 어디 한다는 겁니까? 원래는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고 등기소 등록관청에 가서 뭐 한다? 납부를 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디에 신고했습니까? 시군구에 가서 신고 안 하고 등기소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했다고요. 알겠나요? 그것을 뭐로 인정한다?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인정해 준다. 그럼 가산세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겠다 하는 거 포인트 별 표시하세요. 가산세는 취득세와 동일하니까. 근데 취득세는 가산세와 동일한데 취득세는 뭐 있었냐? 중가산세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등록면에서는 없어요. 취득세의 중가산세는 몇 프로였죠? 80%라고 했어요. 몇 프로? 80%. 됐나요? 80%. 그래서 사실상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은 80% 적용하겠다. 뭐 때문에 한다 했어요? 미등기 전매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등록면에서는 그 제도가 없습니다. 자, 4번 부가세 있습니다. 등록면에서의 부가세는요. 원칙으로 납부세금의 지방교육세 20%를 부담시킵니다. 예외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등록면에서 감면받을 때만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교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일단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보니까 갑이 얼 소유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줄 거죠.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누가 합니까? 갑이 얼 소유 부동산이죠. 그럼 전세권은 그러니까 갑은 누가 됩니까? 임차인입니까?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이 될 것이고 얼이 뭡니까? 임대인이 되겠죠.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자다. 맞죠? 전세권자 임차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소재지와 을의 주소지가 다릅니다. 그럼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을의 주소지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뭡니까? 어떤 기준이에요? 물건 소재지라 했죠. 물건 소재지. 주소지가 아니고 물건 소재지입니다. 한 거죠. 부동산 소재지가 돼야 된다고요. 그 틀렸습니다. 3번에 보면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정 등기죠. 그럼 표준 세율은 전세 금액이 가세 표준이죠. 그 다음에 1000분의 2죠. 자, 그래서 대상 가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 3박자를 반드시 확인할 것. 그 다음에 4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산출이 건당 6,000원보다 적다. 그럼 우리가 뭐냐? 수수료 성격이니까 기본이 얼마다? 6,000원으로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만약 병이 갑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 면허세의 납세 의무는 의무자는 뭐다? 병이다. 됐나요? 병. 권리를 가지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예, 52쪽에 7번이 있는데 등록 면허세의 비과세 있죠. 등록 면허세 비과세. 우리가 취득세의 비과세가 있고 등록의 비가 있는데 등록 면허세 비과세는 취득세보다 훨씬 적어요. 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자, 국가 등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 적용 문제가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거기에 대한 등기 등록합니다.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보유한 재산입니다. 재산세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국가 등 행위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모두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1번이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기 등록 국가, 그 다음 조세 체납으로 국가 등이 압류한 것도 해제 등기도 비과세.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상호주의. 요때 국가 등 개념에는 조약을 체결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도 우리가 포함하는 개념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가 있는데요. 암기를 하지 말고 조금 생각합시다. 1번이 뭡니까? 회사가 정리되죠. 회사가 문을 닫는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특별청산회가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은 세금 내지 마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전부 다 행정기관이 하는 거예요.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소관청 지분 변경, 계량단위 변경, 공무원의 착오 등과 이와 유사한 거. 그러니까 권리자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관청의 잘못이나 행정관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 것들을 비과세해주라. 그 다음에 3번 공부상 지목이 묘지입니다. 묘지인 무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록에 대한 세금 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공부상 지목이 묘지 임무덤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는 2%만 내라. 그 소유권 등기에 대한 세금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됐어요. 기출문제 보죠. 지방세법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1번이 취득세 가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이 되었을 때 변경이 됐죠. 60일 이내입니다. 줄 긋고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뭐한다? 신고 납부다. 여기서 변경해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인데요. 기간 확인할 거 60일 이내. 되나요? 그리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데 거기에서 가산세를 제외해 주라. 알겠나요? 가산세는 공제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입니다.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행위세이기 때문에 뭐다? 처음에 가세건적 알지 못한다. 처음이든 변경이든 신고 납부해야 된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취득세 가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며칠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여기 있어요. 자,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립니다. 왜? 60일이죠. 며칠? 60일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검증이 이루어졌죠. 그럼 입증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취득세의 가세 표현은 시가 표현이 한다가 아니고 뭐다? 사실상 가액. 되나요? 신고 가액으로 그럼 여기서 검증받은 신고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든지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한다는 거죠. 아까 국수 공판장 부신금 효력이죠. 자, 그 다음 4번에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 면허세 세율은 있어요. 그럼 가압류는 무슨 행위입니까? 채권 행위죠. 채권 행위가 부동산 가액이 아니죠. 채권 금액이 되죠. 1000분의 2 세율을 맞죠. 모든 설정 행위는 1000분의 2 속에 1000분이 난다 했어요. 자, 그 다음 5번은 등록하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했어요. 납부했다면 신고 납부한 거로 본다. 맞죠? 간주신고제도. 자, 그래서 뭔가 명확히 한 개만 알아도 이런 거는 답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53쪽에 별표시 하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행위세이기 때문에 이런 비교 문제가 잘 놉니다. 지금 방금 이 문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같이 해놨잖아요. 예. 자, 그 차례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볼 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취득할 때마다 성립하는 거고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 확정은 둘 다 뭡니까? 알지 못한다. 자, 뭘 적어 놓으라고요? 가세권자가 행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신고주의입니다. 둘 다. 자, 그럼 납세 의무자는 자 취득세는 취득자인데 앞에 뭡니까? 실질주의니까 사실상 취득자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자인데 어디상에? 공부상에 등록하는 자 아니면 다르고 또 하면은 등록하는 자, 공부상에 등록하는 자 아니면 등기부상의 명의자 이렇게 됩니다. 자, 가세 표준은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하고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하는데 둘 다 가세권자가 알지 못하니까 원칙은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가 표현이 있었고 자, 또 국수 공판장 부신금에 의해서 입증할 때는 사실상 취득 가액을 하는 것도 있었다 하는 거죠. 똑같죠? 자, 조세의 분류를 보니까 취득세는 취득 가액 기준이니까 종가세 구조입니다. 종가세. 근데 등록면허세는 뭐? 자, 부동산 가액도 있고요. 요역지 가액도 있고요. 채권 금액도 있고요. 전세 금액도 있고 월 임대차 금액이 있죠. 그럼 종가세 구조가 있지만 건당이죠. 건당. 그래서 종량세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은요. 예, 취득세는 전부 다 몇 퍼센트가 4%, 3.5%, 3%, 예, 2.8%, 2.3%가 되는 정률 세율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에는 종가세에는 정률이지만 종량세에는 건당 6,000원이죠. 예. 자, 정액세도 있습니다. 자, 취득세는
가세 대상 권리가 뭐냐? 소유권이고 등록면에서는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죠. 소유권 위에. 자, 그다음에 신고 납부. 자, 여기서 이제 비교해 보죠. 자, 우리가 취득세를 먼저 보면 취득세는 행위로서 가세권을 알지 못하는 신고주의입니다. 그래서 취득은 사실주의 가세 원칙이니까 취득한 물건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기간이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는 언제부터? 취득일부터 60일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취득한 물건을 뭐 하고자 할 때는 등기하고자 할 때는 역시 수수료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등기하기 전까지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기하지 않은 것과 등기할 때가 나눠진다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등기하지 않은 예외적인 문제가 있죠. 취득한 물건을 상속받아 취득할 때는 그때는 60일이 너무 적다라고 했어요. 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6개월 준다 했어요. 6개월. 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국내에 주소 거수가 없는 비거주자가 있다면 그때는 뭐다? 9개월로 줍니다. 됐죠? 근데 이것도 출발점이 우리가 상속원 취득일이 상속 개시일인데 상속 개시일부터 하지 않고 우리가 뭐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을 말일입니다. 달을 말일부터 6개월, 9개월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거래했을 때 허가를 받고 뭡니까? 대금 청산했다면 정상적 거래니까 대금 청산일부터 60일입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를 안 해도 신고하러 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허가일로 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한번 생각하면 돼요. 그럼 빨리 생각하면 늦은 날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늦은 날. 허가 받고 대금 청산하면 대금 청산 늦죠. 대금 청산일부터 60일 되겠고. 됐나요?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했다는 것은 대금 청산 후에 허가 받았죠. 그럼 늦은 날이 허가일이잖아. 허가일이 속하는 달을 말일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까지 기본 내용에서 등록 면허세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예 자체가 뭡니까? 가세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가세가 없다고요. 그럼 취득은 등기 안 해도 가세가 되는 사실주의고 등록면은 등록 안 하면 가세가 없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뭐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가세가 되는데 그럼 등록할 때는 둘 다 뭐다?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라는 결론이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없고 처음에 여기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이미 이제 취득이 끝났어요. 취득 후입니다. 취득 후에 그 일반 가세가 중가세로 전환되어서 요 중가세로 전환되는 기간이 5년 줍니다. 5년 이내에 중가세 되면 5년 이후에 중가세는 중가 안 합니다. 5년 이내에 중가로 바뀌면 중가 대상 시점 가액에 중가세를 적용한 후에 이미 일반 가세로 세금 납부한 거 있죠. 그걸 공제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되는 거고 취득 당시에 비가세 등에 의해서 가세가 안 됐는데 그것이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다시 가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했죠. 그럼 이렇게 변경되는 상황에는 첫 번째 하나, 둘, 세 개를 장난친다 하는 거죠. 그럼 변경됐을 때 기간은 사유 발생부터 60일. 처음도 60일이고 변경도 60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과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하는 건 맞는데 이미 납부한 세액 속에 뭐가 있다? 가산세가 있다면 그 가산세는 본인을 잘못으로 추가된 거죠. 그래서 요 가로 열고 놉니다. 가로 열고. 그래서 가산세 포함 아니고 제외. 그래서 확인할 거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이든 우리가 행위니까 처음이든 변경이든 가세권자가 처음부터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납부? 보통 징수가 아니고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등록면에서도 등록이 끝났단 말이에요. 등록 후에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취득세와 이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똑같다고요. 이해됐나요? 두 개를 딱 놓고 비교를 하면 끝나겠다 하는 거고요. 자, 가산세도 뭡니까? 동일한데요.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죠. 몇 프로 있어요? 10%, 20%, 40% 있죠. 자, 취득세, 우리가 모든 신고주의는 기본적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가소신고, 단순 가소신고 일하는데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소신고는 10%가 부과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법정 신고 기간 내에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거를 무신고라고 해요. 무신고. 그럼 무신고 될 때는 몇 프로냐? 20%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소행위와 부정행위를 거짓,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몇 프로다? 40%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에는 이 가산세가 동일하다는 말이죠. 알겠나요? 그런데 우리가 중가산세는 어디만 있다? 취득세만 있다 하는 거죠. 등록면에서는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가 있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1일 기준이고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계속 쌓이는데 10만 분의 25입니다. 10만 분의 얼마? 25. 0.025%가 적용됩니다. 근데 이 지방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한도를 두고 있다 없다?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세는 없고요. 75%를 초과할 수 없다.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세 총론 내용이고 계속 이걸 넣으니까 한 번만 익히면 계속 사용하잖아요. 이해됐나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된다면 방금 뭐였어요? 취득세는 중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적용된다. 그럼 사실취득행위니까 사실취득이 아닌 간주취득은 중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더라. 등록면에서는 아예 이 자체가 없고, 그러면 등록면에서는 대신에 뭐가 있다? 간주신고제도가 있더라. 등록면에서 무슨 제도가 있더라? 간주신고제도 있더라. 원래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면에서는 시군구에서 신고하지 않고 등기소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그는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그래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그 제도가 없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 나오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뭐에 대해서? 자, 납세 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뭘 유도한다? 납세 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 불순일 가산세에도 기회를 준다. 단순 가소신고자와 무신고자에. 부정행위는 안 되고요. 납부 불순일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신고에 대한 가소신고자에게는 뭐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신고는 법정에 신고 안 들어갔죠. 이거를 뭔다?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케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고서는 수정신고서나 기한 후 신고서는 이 신고서는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할 때 기간이 없습니다. 단지 기간이라면 가세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 가세 수정신고서와 이것을 수정신고로 말하면 안 되죠. 잘못된 신고니까 수정일을 쓰고 법적 기간이 지나니까 기한 후 신고서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수정신고했다고 해서 기한 후 신고했다고 해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준 기간 안에 신고가 들어가야만이 감면 혜택을 받는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수정신고서는 법정 기간이 지나가지고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요 세 번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여기서 중간에 하나 더 생기고 여기 끝점에 하나 더 생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3개월, 그다음 6개월, 그다음 1년, 그다음 1년하고도 6개월, 그다음 2년. 그러니까 이 2년이 넘어서 수정신고 들어오면 감면 혜택이 없고 요 기간 안에 들어올 때만
감면 혜택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것은 우리가 몇 프로였느냐? 50%였고 50%인데 한 개 더 생겼죠. 그럼 앞에 75%가 챙겨서고 50%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 기간에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2년 요 기간이 10%였어요. 그래서 10%, 그다음에 20%,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0% 없고요. 끝쯤에서 10%, 20%, 30%, 앞에 50%, 앞에 75%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한후 신고서는 한 번, 원래 두 번 이렇게 있었어요. 첫 번째 기간이 1개월 있었고 6개월 범위가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한 개 생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1개월, 3개월, 6개월인데 기존에는 여기서 50%, 그 다음에 요것도 20%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50%가 되고 여기 마지막에 20% 되니까 여기 중간점에 30%를 한 개 더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됐나요? 요거 그러면 요 기간 안에, 그러니까 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간 안에 신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까지만 한다?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입니다. 2년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입니다. 이런 말씀은 안 된다고요. 신고서는 요거 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라면 이런 비율만큼 가산세를 감면 받는데 이 가산세 감면 받기 위해서는 뭐하고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감면 받는다 라고 말하면 X 틀립니다.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신고만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두 가지 문장 좀 조심을 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를 또 비교해 봅니다. 자, 부가세는 항상 할 때 한 번 놓을 때마다 전체를 해요. 우리가 시험에 놓는 것은 5가지 세목인데요. 자, 취득세, 그 다음 등록 면허세, 그 다음 재산세, 그 다음 종합 부동산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가 있죠. 자, 우리 시험에 주된 내용은 취등, 재종, 양이죠. 두 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죠. 자, 그럼 우리 취등, 재종, 양인데 또 여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 납부세액. 이 납부세액에는 취득세 납부세액은 몇 프로를 얼마를 정하느냐?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두 종류만 된다 했어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다시 뭐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내가 암기를 아주 쉽게 해주는데요. 논리를. 자, 우리가 부가세 세율은 전부 다 20%입니다. 부가세율은 몇 프로? 20%입니다. 유일하게 10%가 하나 딱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취득세 납부세액금, 이 납부세액의 20%. 예, 요것도 납부세액의 20%. 재산세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전부 20%입니다. 20%에 뭐다? 지방교육세를 지급합니다. 여기도 지방교육세. 그래서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중에서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는 위에서 아래까지 취등재까지만 지방교육세가 적용됩니다. 그럼 하나가 지방교육세 자체가 하나 날라갔어요 이 말이야.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밖에 없잖아요. 그럼 암기가 엄청 쉽지. 이거를 암기 못한다면 안 되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결과적으로 부가세가 20%인데 지방교육세 아니면 뭐다?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거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양도소득세는 납부세금에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자, 이렇게 적어있죠. 근데 우리가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과거에 우리가 뭐다? 통합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행위는 사실취득이 돼서 뭐가 됐고 취득세가 적용됐어요. 됐나요? 그 취득세율은 어떤 취득이든 다 몇 프로였어요? 2%였다. 중과기준세율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소유권 등기할 때 그때 소유권 등기할 때는 이게 등록세였다고요. 등록세. 이 등록세는 거기에 대해서
2%도 있고 1.5%도 있고 0.8%도 있고 0.3%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 세율에서 이제 뭡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는 통합된 세율이 표준 세율로서 아까 몇 프로? 4%, 3.5%, 그 다음에 2.8%, 2.3%가 적용되더라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통합되기 전에 사실취득에 대한 취득세 이 2%에다가 몇 프로냐? 10%의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되었고, 됐나요? 예. 통합되기 전에 이 등록세 세율에 대해서 예? 20%의 지방교육세가 적용됐다고요. 그럼 통합이 됐으니까 이 두 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의 부가세는 두 종류라고요. 다른 건 다 하나밖에 없는데 취득세의 부가세는 두 종류라고요. 알아듣나요? 그럼 20%의 지방교육세뿐만 아니라 몇 프로? 10%의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 그럼 이 두 개가 다 통합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2%의 10%라고요. 2%의 10%라고요. 알겠나요? 근데 이거는 그럼 뭡니까? 등록세 세율의 20%가 지방교육세라고요. 근데 현행법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현행법은 이렇게 표시 안 했죠. 통합돼 있잖아요, 세율이. 그러니까 요 취득세 10%와 10%의 농어촌 특별세와 취득세 20%의 지방교육세를 적용할 때는 먼저 농어촌 특별세를 원래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만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취득세를 적용한다면 일단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표준세율이 있겠다는 거죠. 그럼 표준세를 마이너스 몇 프로 뺀다? 2%를 뺍니다. 그럼 2% 빼고 나면 이게 뭐다? 등기세율이 나온다고요. 등기세율이요. 그러면 10%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어떤 표현을 씁니까? 2% 세율을 한 취득세율을 몇 프로 하라고요? 2%. 취득세율을 몇 프로 하라고요? 2% 세율로 산출한 세액. 2% 세율로 산출한 세액. 거기에다가 몇 프로? 10% 농어촌 특별세를 적용하고. 그러면 이 등기세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등기를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로 산출한 세액이라고요. 그게 등기세율이니까 공식 이거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된다고요. 문장을. 표준세율이잖아요. 빼야 되잖아요. 뭘 뺏는 겁니까? 2%. 2% 뭘 어떻게 불러줍니까? 문제에서 2% 안 한다고요.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죠.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죠. 그 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몇 프로? 20%의 지방교육세가 적용된다. 그래서 이 취득세의 부가세 적용할 때는 기본이 좀 더 복잡한 거 있으면 일단 요 정도만. 그래서 이거 암기하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감면. 뭘 받는다? 감면 받는 세금에는 전부 다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한다 있죠. 무슨 세금? 감면 세액에 대해서는 이건 납부세액 기준이고요. 감면 받는 세액에 대해서는 모두 다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된다 있죠. 근데 감면 받는 세금은 어떤 세목이 합니까? 모든 세목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세금에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암기를 시켰습니까? 한 번 내는 세금. 무슨 내는 세금? 한 번 내는 세금. 암기하지 말고 논리 생각하세요. 자, 사고 파는입니다. 매매가 되면은 사는 사람은 취득세죠.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죠. 1년에 또 냅니까? 그럼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 번 내잖아요. 그럼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1년이면 또 전세권 설정합니까? 그럼 등록면에서 한 번이잖아요. 그럼 재산세는 그 재산이 존재하는 한 매년 계속 내잖아요. 되나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고액부동산인데 올해도 일부 재산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내고 이거는 매년 내는 세금이다.
매년 내는 세금의 감면분에서는 부가세를 하지 마라. 한 번. 그러니까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된다. 됐나요? 자, 취득세는요 면세점이고 등록면허세는 뭐다? 면세점 제도 없고 뭐다? 최저세액 제도가 있고,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간주신고 제도가 없고 등록면허세는 간주신고 제도가 있고, 취득세는 중과산세 제도가 있고 등록면허는 중과산세가 없고. 됐나요? 요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끝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느낌이 뭐야? 취득세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차이점만 비교하면 되죠. 취득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취득세 중심을 잘 익혀놔야 등록면허세가 보인다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은 재산세.